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 여기 작년 9월 모의평가 시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 물론 5문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에 있는 19번 문제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깁니다. 문제가 길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의뢰 진작에서 어렵다,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모의고사를 받아봤을 때 문제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주눅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보다 긴 문제는 빈칸 넣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학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오늘 수업 잘 듣고 또 모르면은 복습해서 이 문제 수능에서 100% 무조건 나옵니다. 잘 연습해서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오늘 주제가 어려운 만큼 좀 시작은 좀 재밌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겨울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안에서 우리 수학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었고 또 미적분과 연결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사진을 들춰서 봤거든요. 자, 관계 있는 것들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학생 여러분들 동영상 찍는 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미적분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오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수업 잘 듣고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풀이, 수능 특강, 모의고사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하고 수업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는 뉴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든 도시 중에 하나죠. 선생님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뉴욕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뉴욕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간 것도 있지만 뉴욕에서 수학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떠한 수학을 배우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뉴욕에서 발견한 수학에 대한 흔적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시차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갔습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상당히 넓은 박물관입니다. 안에는 시대별로 또는 국가별로 엄청나게 많은, 부러울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선생님이 눈을 사로잡은 게 한 개가 있었습니다. 피카소 작품도 5분? 5분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폐쇄가 돼 있지만은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냥 단순한 구였습니다. 돌로 만든 커다란 돌덩이인 구인데 멀리서 봤을 때 너무나 완벽한 모양의 구를 형상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크기는 한 지름이 1m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돌을 깎아서 완벽한 굴을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에 한 30분은 멍하니 요 돌로 만든 구 앞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하면은 유명한 게 타임스퀘어죠. 타임스퀘어하고 센트럴파크 사이에 있는 뉴욕 현대 미술관입니다. 여기도 고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갱 또는 여러 유명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처음에 선생님은 모르고 유명한 작품이니까 찍었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아주 커서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아주 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처음 영상 볼 때 이 그림에 대해서 들었죠. 바로 잭슨 폴락의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유명해서 찍었지만 나중에는 이 그림이 플렉탈 또는 차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선생님도 듣고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플랫 아이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골 구조물입니다. 물론 존 위기에서 나온 그 건물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크고 또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랫 아이언과 그 다음에 코리아타운 이 두 개의 사이에 국립수학박물관이 있었고 선생님이 이제 뉴욕을 갔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국립수학박물관을 방문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메비우스띠, 여러 가지 다양한 퍼즐, 그 다음에 뭐 2차 곡선들, 뭐 직접 만들어보는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우리 미적분과 연관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찾다가 다음과 같은 곳에 가게 됐습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은 선생님 모양이 계속 복제가 되고 있죠. 물론 옆에서 방방 뛰고 있는 아이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랙탈입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는 용어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영화에서도 나오고 앨범 커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음과 같은 모양을 들었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나무입니다. 우리 피타고라스 나무 모양은 브로콜리처럼 생기기도 했죠. 이렇게 프랙탈 형태의 모양은 자연계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해안선 아니면은 나뭇잎의 잎사귀 또는 눈꽃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도 프랙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다가서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또는 49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거쳐서 프랙탈 아트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반드시 프랙탈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프랙탈이 수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같은 모양을 복제하는 것은 예전에 수능에서 코어 곡선이라든지 시어펀스킨 삼각형이라든지 이러한 프랙탈 모양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프랙탈을 등비 급수와 연결시켜서 수능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등비 급수의 수렴과 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우리 전 시간에 이런 것들 배웠죠? 여기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등비급수는 수렴을 하고 그 합은 1-r분의 a가 된다. 자, 그럼 이 등비급수를 도형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우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 말은 어떠한 도형이 있으면 그 도형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도형이 점점 작아지겠죠. 자,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형이 점점 작아지면서 무한히 많은 것들을 더하는 그러한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연상을 해봅시다. 물론 이 등비급수의 값을 계산을 하려면은 미지수 두 가지 r과 a 값을 알아야 됩니다. 즉 a 첫째 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r 공비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할 수 있다면은 무한등비급수 문제에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은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닮은비가 A하고 B, A 대 B일 때 길이, 넓이, 부피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부피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닮은 비가 A 대 B면은 길이 B 역시 A 대 B 그대로이고 넓이 B는 A 제곱 대 B 제곱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38페이지 예제 2번에 다음과 같은 도형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어떠한 과정을 한없이 반복을 하는데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합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이 점점 커지고 있나요?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중점을 이어서 점점 작아지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 하지만 단순히 100개, 1000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의 첫째 항, 여기서 첫째 항이면은 OA1, B1, C1의 넓이가 되겠죠. 두 번째,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에 우리가 어떠한 공비가 있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학생 여러분들 해답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문제 풀이가 끝나면은 다음에 선생님이 푸는 과정을 보세요. 선생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두 번째는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 등비 급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38페이지에 예제 2번 문제를 통해서 도형과 등비급수가 어떻게 문제로 나오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현재 학생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서 이 도형이 어떠한 도형인지를 현재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요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도형이 먼저 A1, B1, C1, O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자, 이 노란색 도형을 첫 번째 항 S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도형을 본다면은 두 번째 도형은 A2, B2, C2 자, 이 도형의 넓이를,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2라고 잡고, 자, 마지막으로 A3, B3, C3.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3로 잡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이러한 도형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과연 그 값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도형과 관련된 등비수열 문제에서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등비수열의 공식, 등비 급수의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식이 어떻게 됐죠? 1 마이너스 R의 여기 첫째. 물론 여기서 R은 공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미지수는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째 항이 무엇이냐? 네, 첫째 항이 무엇일지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비가 무엇일까? 따라서 첫째 항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공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의외로 유한 등비 급수에 비해서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도형의 여기 한 변의 길이는
절반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1을 구해보면은 S1은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 역시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길이의 절반, 즉 2분의 1이 절반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형은 다시 이 길이의 절반이니까 8분의 1이 될 거고,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인 6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형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왔던 이 수열이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4분의 1에서 6분의 1로 갔으니까 얼마만큼이 현재 곱해져 있나요? 4분의 1만큼 곱해져 있죠. 자, 마찬가지 16분의 1에서 64분의 1이니까 4분의 1만큼 곱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S4, S5 쭉 밑에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여기에서 단순하게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죠? 64분의 1에 4분의 1이 곱해져 있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첫째 양, 첫 번째 양인 요 4분의 1이 첫째 양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공비는 4분의 1씩 곱해져 있으니까 공비야는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1 마이너스 공비. 자, 방금 공비가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자, 거기에 첫째 양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음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4를 곱하면 4 마이너스 1의 1, 즉 3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도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학생 여러분들도 무한 등비 급수, 즉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빠르게 푸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닮은비를 이용해서 도형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지금 이 두 도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형을 보면은, 자, 첫 번째 도형 S1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S2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도형의 닮은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S1 대 S2의 닮은비를 비교하면은 현재 2배만큼, 즉 절반만큼이니까 2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런 문제를 풀 때 2대 1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풀 때 큰 쪽을 1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럼 닮은비가 2대 1이 되면은 이 앞에를 1로 바꾸면은 몇 대 몇이 될까요? 1대 2분의 1이 되겠죠. 자, 한편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운 것처럼 닮은비가 2대 1이다. 자, 그러면은 길이의 비, 그 다음에 넓이의 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넓이, 즉 넓이비가 몇 대 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닮은비가 2대 1이다. 그러면은 넓이비는 몇 대 몇일까요?
자, 넓이 B는 제곱만큼 들어가니까 1대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등장한 이 4분의 1, 이 녀석에 좀 주목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째 항을 계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수열의 합을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S1 있고, 자, 두 번째는 그 앞에 넓이의 4분의 1인 만큼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S1이겠죠. 자, 그 다음 수열은 요 녀석의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4분의 1의 제곱의 S1. 그 다음 수열도 역시나 요 녀석의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의 세제곱에 S1. 자, 다음과 같이 쭉 더하면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닮은 비에서 넓이 비를 끄집어내서 이 넓이 비가 바로 뭐가 됐죠? 공비가 됐죠. 물론 첫째 항 S1은 아까 구한 것처럼 4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고, 공비는 닮은 비에서 4분의 1이라는 것을 구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풀었던 방법과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 수능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또 어떻게 같이 풀 수 있는지 한 번 더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외에도 우리 교과서에 여러 가지 등비, 급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전부 다 문제를 풀 수 없으니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형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실제 모의고사하고 수능에서 아주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길거든요. 길고 복잡하고 말도 많습니다. 특히나 자, 이 세 문제가 있는데 이 세 문제 어디서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2000년, 2020년, 2019년, 2018년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4점짜리로 수능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100% 출제된 문제인 만큼 선생님 정말 별 5개면은 강조하는 문제라 했죠. 별이 5개. 엄청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어떠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 문제는 똑같은 모양을 컨트롤 CV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 작아지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오른쪽 그림은 같은 도형이 반복하면서 작아지는데 개수가 좀 다르죠. 맨 처음에 모양이 1개였는데 두 번째는 모양이 작은 모양이 2개, 세 번째는 더 작은 모양이 4개, 두 번째는 개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등비급수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점점 작아지면서 같은 모양이 반복을 하는 모양.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 플러스 점점 작아지면서 개수가 늘어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같이 이 두 가지를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모양이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세요. 물론 문제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지만 이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문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림,
이 두 개만 있어도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유형일까요? 두 번째 유형일까요? 개수가 증가하고 있진 않죠. 도형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9년 6월 모의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닮은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 문제 역시 닮은비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길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 현재 A하고 B의 길이가 8 그리고 3등분점을 잡고 난 뒤에 이 두 점의 사이에서 또 다른 도형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몇 번째 유형에 속할까요? 1번 유형에 속하겠죠. 같은 모양이 작아지면서 계속 자기 복제, 즉 복제하면서 작아지는 모양입니다. 대표적으로 등비급수와 도형에 해당되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등비급수 문제는 두 가지를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항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공비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수능에서는 첫째 항을 구하는 게 힘든 문제가 있고 또는 공비를 구하는 게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게 힘든지 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첫째 항을 구하는 것은 도형의 성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못 구하는 학생들의 그 큰 특징이 뭐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을 많이 잃어버린 그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문제를 접근 못할 수 있으니 시간 낼 때 중학교 도형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비는 무엇이냐? 자, 공비는 우리가 닮은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첫째 항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요 코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코의 길이를 한번 구하려고 봤더니 현재 8을 3등분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60도, 요만큼의 각은 12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 또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호의 길이 공식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중학교 공식을 이용해서 첫째 항을 한번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전체가 여기가 3분의 8의 원이니까 이 파이 3분의 8 여기에 320분의 120도가 되겠죠? 자, 근데 요만 호의 길이가 몇 개가 있죠? 한 개, 두 개가 있습니다. 곱하기 두 개를 해야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은 320분의 120이면 3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9분의
30 2파이가 첫째 항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닮은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닮은비는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자, 커다란 호와 자그마한 호의 닮은비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커다란 원과 조그만한 원의 닮은비를 비교해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커다란 원에서 A에서 B까지가 8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요 전체의 얼마만큼이죠? 3분의 1만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커다란 원의 A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8. 조그만 것의 요만큼은 전체의 얼마였죠? 3분의 1이었죠.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죠? 좀 더 쉽게 더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8대 3분의 8은 1대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닮은비가 1대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자, 길이는 1대 3분의 1.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넓이는 1대 제곱만큼이니까 9분의 1. 부피비는 1대 27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능에서 여기 있는 부피비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부피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이비하고 부피비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길이에 대한 문제인가요? 넓이에 대한 문제인가요? 길이에 대한 문제니까, 자, 우리는 요 길이비 1대 3분의 1, 요 녀석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럼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첫째 항을 이 녀석 그냥 L1이라고 잡을게요. 자, 첫째 항을 L1이라고 잡으면은 두 번째 항은 이 녀석이 얼마만큼? 3분의 1만큼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녀석의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L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길이는 이 녀석의 3분의 1. 두 번째 항, 이 녀석의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에 또 3분의 1에 L1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L1 더하기 3분의 1의 L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의 L1 이런 식으로 더해지죠. 실제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방금 전에 길이비가 1대 3분의 1 요 녀석이 바로 공비가 된다는 거 관문제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은 1 마이너스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공비가 3분의 1 요 녀석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3분의 1. 자, 그 다음 첫째 항은 아까 어디서 구했죠? 여기서 구했죠? 첫째 항은 9분의 32파이. 역시나 값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의 9를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 마이너스 3의 32파이가 돼서 정리하면은 6분의 32파이. 또 2로 나누면은 3분의 16파이가 정답이 되겠죠. 물론 선생님이 지금 자세히 설명하느라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은 문제 푸는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상당히 짧게 압축을 시켜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항을 구하고 닮은비를 이용해서 공비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풀이 방식은 첫 번째 유형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
명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잠깐 설명을 듣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방금 우리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수가 늘어나는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뭔가 캐로로 모양처럼 생긴 도형입니다. R1, R2, R3를 비교하면은 어떤 모양이 처음에는 1개,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4개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서 개수도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우리는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내용은 그림을 설명하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과 그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몇 번째 유형이라고요? 개수가 증가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 이 문제 학생 여러분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역시나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하지만 먼저 학생들이 풀어보고 고민을 해봐야지만 선생님 설명을 들었을 때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풀어보지 않고 방법, 즉 푸는 해답과 그 방법만 공부를 하면은 수학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먼저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 풀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 설명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같은 도형이 조그매지면서 반복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그만한 두 번째 도형이 개수가 어떻게 됐죠?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에서 네 개로, 네 개에서 여덟 개로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R1에서 R2로 또 R2에서 R3로 가면서 개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첫 번째 유형하고는 다르고, 자, 우리는 이렇게 개수가 증가하는 이러한 문제를 두 번째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첫 번째 유형과 똑같은데 개수가 점점 증가하죠. 한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로 증가할 수도 있고, 한 개, 두 개, 네 개, 16개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역시 이 문제 등비급수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공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물론 다른 점은 두 번째 공비 구하기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수능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등비급수에 해당되는 문제는 원래 문과 문제였습니다. 문과 문제여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잘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학생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과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도 우리는 연습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먼저 도형을 분석을 해야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하고 세로의 비가 3대 1입니다. 자, 가로하고 세로의 비가 3대 1이니까 요만큼을 3K, 요만큼을 K라고 해봅시다. 자, 한편 이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2가 되겠죠.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9K제곱 더하기 K제곱 뒷변의 제곱이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K의 제곱은 10분의 4,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우리가 뭐냐면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첫째 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커다란 원에서 직사각형을 빼야겠죠. 즉 원의 넓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야 됩니다. 자, 원의 넓이는 지금 반지름 1이니까 파이.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현재 K고 3K니까 요 녀석 직사각형의 넓이는 3K의 제곱이 되겠죠. K의 제곱이 5분의 2니까 3K의 제곱은 5분의 6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첫째 항이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공비입니다. 첫 번째 유형하고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두 번째 공비를 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닮은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 두 개의 닮은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닮은비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이 도형을 대표하는 것을 반지름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은 2가 되겠죠. 조그마한 원, 자, 두 번째 나왔던 조그마한 원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봤더니 요만큼이 지금 K였습니다. 지름입니다. 자, 지름을 구하려고 봤더니 요만큼, 즉 두 번째 원의 지름은 K가 되겠죠. 2대 K입니다. 자, 이거 좀 더 정리가 필요하다 했죠. 반드시 여기를 1로 붙여주는 게 계산을 할 때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2대 K라 써도 좋지만 몇 대? 1대 2분의 K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푸는 문제는 길이에 관한 문제인가요? 넓이에 관한 문제인가요? 넓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닮은비에서 넓이비를 이끌어내볼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닮은비가 1대 2분의 K면은 넓이비는 1대 이 녀석을 뭐 했죠? 제곱을 했죠? 제곱을 해서 4분의 K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에서는 요 비 자체가 공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뭐가 되죠?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개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녀석을 나열해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더하기 빼기 좀 틀려서 다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자, 닮은비하고 넓이비를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닮은비는 1대 2분의 K, 넓이비는 1대 4분의 K의 제곱이 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해야 될 게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첫째 항을 S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을 다 쓰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S라고 두고, 자, 그럼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첫 번째 도형의 넓이의 4분의 K 제곱입니다. 근데 방금 K의 제곱이 5분의 2였잖아요. 자, 5분의 2였으니까 4분의 K의 제곱은 여기에다가 K 제곱의 5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10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의 10분의 1만큼이니까 10분의 1의 S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개수가 몇 개였죠? 2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겠죠. 2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녀석의 또 10분의 1만큼 되겠죠. 그럼 그 다음 것은 10분의 1의 제곱의 S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개수가 몇 개죠? 4개가 되겠죠.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x 더하기 10분의 2니까 5분의 1x. 그 다음에 4를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은 5분의 1에 제곱했어.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하고 다르게 닮은 비에서 바로 넓이비 또는 길이비를 끄집어내고 여기에서 공비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반영해야 된다고요? 개수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도 익숙해지면은 이 개수하고 그 다음에 공비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바로 공비를 찾는 방법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과정이고 이 내용은 좀 더 익숙해지고 난 뒤에 여름방학을 지나고 난 뒤에 한꺼번에 보는 방법 또 천천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째 항도 구하고 공비도 구했죠.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자, 따라서 1-5분의 1의 첫째 항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이 돼서 자, 분자 분모의 5를 구하면은 5 마이너스 1에 5파이 마이너스 6 정리하면은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처음 배워서 바로 적용하는 게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안 나오면은 안 해도 된다. 그냥 넘어가라. 라고 선생님이 학생 여러분들께 이야기해주고도 싶지만 수능에서 무조건 100% 출제가 되는 문제이므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나 나오겠어 라고 하는 문제들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렵더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수능에서 결국 맞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지금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문제 얼마큼 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교과서 중단원 문제 또는 대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밀리면은 나중에 너무 힘듭니다. 수능 특강 문제도 차근차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가 개학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금방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개학을 시행한 지 실제적으로는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일반적으로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이게 미루어지다가 현재 5월 말까지도 지금 중간고사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말이라고 해도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밀리면은 너무 힘드니까 학생 여러분들 지금처럼 시간이 많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자, 힘들고 지친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만 누릴 수 있는 그 힘듦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주말도 밀린 숙제 또는 밀린 학업이 있다면은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봅시다.